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과거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돌아보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북 통일정책 마련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어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남북 사이의 불가침과 비핵화 공동선언의 전면 폐기화를 선언하고 판문점 연락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불안했던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후에도 북한은 군인과 인민을 대상으로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따라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품 대북 지원을 승인했다.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 대결과 북침 전쟁 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고 있는 조건에서 공업지구 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전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계속됐다. 그리고 4월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차단함으로써 개성공단 기업은 가동 10여 년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에 정부는 원칙을 갖고 대처하는 가운데 대화의 손을 내밀어 개성공단 정상화 해결에 적극 나섰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최열의 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남측 대화 제의에 북한은 거부 의사를 표했으나 통일부는 다시 한번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의한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한번 강하게 거부 의사를 전해오자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의 잔류 인원을 전원 귀환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며 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과 관련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한다.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6월 9일 열린 남북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통해 남북이 남북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나 북측이 수석 대표의 지위를 문제 삼으며 이마저도 무산된다.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가 더 오간 끝에 제1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은 성사됐다.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세 가지 의제를 안고 갑니다. 첫째는 완제품 원부자재 반출 문제, 그리고 시설 장비 점검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이 의제에 집중하여
작은 신뢰와 협력을 쌓을 것이며 이것이 보다 큰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후 2차, 3차, 6차 회담은 핑퐁으로 숨가쁘게 이어졌으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6차 회담은 북측에 의해 사실상 결렬로 끝났다.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되어 갔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피해 규모 역시 심각해졌다. 이에 정부는 남북경협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 긴급 운전자금 지원을 발표한 날 북측이 회담에 응해오면서 개성공단의 회생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8월 14일 재개된 회담은 마라톤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7차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 남북합의서를 채택했다. 북측 도발에 대한 타협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고 상호 존중과 합의에 근거한 남북관계를 만들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맺은 결실이었다. 이를 계기로 얼어있던 남북관계의 봄이 오듯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에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의합니다. 한쪽에선 이산가족 상봉명단이 오가고 또 다른 한쪽에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을 교환하고 9월 20일엔 이산가족 상봉행사 선발대가 방북하는 등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이산가족의 만남이 그야말로 코앞에 와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때 북한은 갑작스럽게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남 사이에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 이후 북측은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을 비난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북핵 억제 전략을 놓고 또다시 위협을 시작했다. 계속된 북한의 비방과 위협에 정부는 비방과 중상의 중단과 남북관계에서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북한이 최근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와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방 중상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국과 괴뢰 패당이 우리의 경고를 끝까지 외면하고 북침 핵전쟁 도발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수시로 오갔지만 근본적 변화가 없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억지와 압박, 대화와 교류협력 원칙 아래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가 쌓여 5천만이 아닌 7천만의 존엄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